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잘 쉬고 오셨습니까? 미스터 진단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궁금증 계속 해결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또 2부의 목표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4,100을 뚫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신고가 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오늘 갑자기 마음이 확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1부 때 2,500 1차 목표가 도달을 했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한번 2부에도 중요한 내용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부에 2,500명이 최종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최소한 중간 다리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네.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2부에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1부에 얘기 저희 다 들은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남아있는 얘기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어가서 쭉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부의 첫 종목부터 들어가 볼 텐데, 네. 이 첫 종목은 바로 지금 보겠습니다. 수기님의 종목입니다. 네. 수기님. 로보티즈입니다. 그렇죠. 로봇주에 관심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약간 그렇죠. 수급 약간 안 좋을 때 그쪽으로 좀 가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네. 이번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에 무게감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죠, 옵티머스. 그러면서 로봇주, AI주, 소프트웨어 막 이렇게 날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로봇주가 먼저 움직였고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로 갔습니다. 그리고 로봇주 다시 올 수 있을까인 건데 로보티즈 26,900원에 20% 갖고 계십니다. 단기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짧게 보시는군요. 이거 단기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길게 봐도 되는 건지 알아봐야겠네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로보티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20% 26,900원. 이게 최대인가요? 이게 최선인가요? 26,900원이면은 여기쯤이죠? 이분도 이 주식은 추가 매수하면은 엄청 좋을 수 있는데 일단 단기로 로보티즈는 단기로 볼 주식은 아니라는 의견을 먼저 놓고 단기적으로야 근데 이분이 단기가 내가 얘기하는 중기일 수도 있어요. 그죠? 로보티즈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악의 구렁텅이를 1년치 악의 구렁텅이는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 고점으로 놓고 보면 여기가 악의 구렁텅이거든요. 그러니까 24,900원, 2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주가가 지금 터지고 있는 이 거래량을 봤을 때는 이런 주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N자형을 노리는 거예요. N자형을. 그래서 단기간으로 대응하지를 마시고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 근처까지 올라갈 때까지 나는 보유 의견. 대신 중간에 시장 상황에 따라 다소간의 흔들림은 나올 수 있어요. 이 다소간의 흔들림이 나올 때 이제 이것도 원래 시청자 들어왔을 때 얘기할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수익이 안 나는 분들은 내가 지난번에 이러다가 지수 얘기 제대로 못하고 시장 차트 분석을 제대로 못했을 때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내가 그냥 먼저 얘기해주고 갈게요. 그 한미글로벌이나 이런 주식이 최근에 정말로 돈을 못 버는 사람들 그때 그 왜 5종목 찍어준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기 오늘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요거 나중에 VOD 영상 들어가요. 최근에 주식 투자로 수익을 못 내고 나도 좀 주식 좀 들어가서 이런 약세장에서도 한두 달 안에 돈 벌고 싶어. 본인이 그러신다면 그리고 나 이종복이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주저함 없이 얘기하고 싶은 대표적인 주식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다소간의 흔들림은 나올 수 있어요. 그치만 내년 1, 2월 달로 갈 때 25,000원 넘는 건 기본에 3자 근처까지도 봅니다. 이거 VOD로 찍습니다. 끝. 네.
로보티즈 야, 살펴드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사실 그 1부의 제일 마지막 종목이 로보티즈였었는데 네. 요걸 그래서 뒤로 한번 밀어달라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로보티즈. 네, 자신감 있게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해 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예. 10시 30분 이전이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오늘 4천을 넘기면 미스터 진단이 30분 길어질 수 있어요. 대신 창행하고 건행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3시간을 하고 싶은데 아유. 2시간 30분. 저기 그만하세요. 진짜. 3시간이라뇨. 이거를 3시간을 하면 의자 줘요. 여기 3부를 의자에서 할게 이렇게 그러면 저희. 그런데 저희도 의자는 40이 넘었어요. 아이 참. 근데 의자는 저희도 싫은 게 의자에 앉아서 하면은 이거 흐름이 안 나와요. 나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들긴 한데. 네. 예. 알았어. 그러면 나는 시청자분들한테 저는 더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했고 이거 뭐 거절한 사람은 이 토마토 페리 저희도 더 해야죠, 그러면요. 한번 가보시죠.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 결과만 남겨주세요. 저기 4,000명 오늘 2부의 목표가 됐습니다. 건행 창행 위기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 저희가 네. 이제 곧 개편을 해요. 네, 맞아요. 2주 이후면 개편이죠?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님의 그 한마디로 네. 여러분의 그 사천의 그런 걸로 큰일 났네. 아니 뭐 많이들 봐주신다면 많이 오시는 만큼 진행 시간 점점 늘어나는 거죠. 뭐. 저희도 솔직히 반반의 마음이에요. 저희의 이 도가니가 좀 버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요즘 스쿼트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저 요즘 열심히 달리기 하는데. 네, 전문가님. 나는 이 토마토 페리가 더 잘해요. 나는 더 힘들어. 알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아니 진짜 얼마나 약한 소리 안 할게요. 예.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진짜 그렇죠. 이 실시간으로 종목을 계속 뿌려대고 있는데 종목 이종모 전문가님만큼 많이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건 통털어서 1등입니다. 그러니까. 네, 맞아요. 진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4,000명까지 빨리 잘 모여주실 수 있도록 될까요? 이거 쉽진 않았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또 종목 진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자, 어떤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 한번 직접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야,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밤 10시에 이 정도의 예. 에너지라뇨. 거의 소리 지르신 거예요.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네, 에코프로.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야, 얼마에 몇 퍼센트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빠지네. 시청자님, 우선 TV를 조금만 줄여주시고. TV에. 예, 예. 소리가 막 울려요. 그 TV 때문에. 예. 예, 끄시고 전화로만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코프로 네. 나왔고. 예, 예. 예. 얼마에 사시고 몇 퍼센트 들어가셨어요? 78,900원에 30%.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래된 거 아니죠? 네, 예.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비중도 상당히 솔찬히 꽤 들어가셨는데. 자, 에코프로 관련해서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지금은 이제 7만원 깨지 뭐. 네. 한 10%더 들어갈까 싶어요. 오, 야, 추가 매수. 에코프로를 정말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길게 가져가시려고요? 제 생각으로는 10만원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자, 예. 10만 원 추가 매수까지도 고려하십니다. 자, 전문가님. 이상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에코프로 굵직한 거 또 들어왔습니다. 야, 이거 추가 매수에다가 10만 원까지 내다보시는데요. 전문가님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시청자님, 예. 혹시 몇 학년이신가요? 7학년 3반입니다. 여유자금이세요? 예, 좀 있습니다. 30%를 들어가셨는데 조금 더 밀리면 더 사시고 싶으신 의견이세요? 예, 예. 그 결정 칭찬해. 자, 몇 가지 얘기해 드려 볼게요. 예. 근데 사실 에코프로도 원래 뭐야, 이거 계속 쌓였네요, 또 이게. 이게 저거를 했어야 되는구나. 에코프로가 원래 2차 전지에서는 의외로 가장 세게 버팅기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원래
셀트리온이 들어오면 이거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셀트리온 대신 그럼 에코프로로 가야 되겠다. 자, 여러분 다른 분들도 다 보세요. 2차 전지에 관한 의견 중에 이종복이가 가장 핸디캡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2차 전지는 보다시피 이 에코프로는 이게 차트 분석 이거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에코프로 단독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다만 30만 원을 찍었다라는 것은 뭔가 그만큼 이유가 있기 때문에 30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지금 되게 불안한데,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 2, 3등권 안에 있는데 원래 전통의 강자였어요. 거기에 알테오젠서부터 제약주가 끼어들어오는 바람에 에코프로가 밀렸으나 나는 항상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넘버원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좌우당간 에코프로는 코스닥의 넘버원의 황제주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30만 원에서 지금 7만 원까지 밀렸어요. 이 더 이상 빠질 어떤 그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6개월 내 기관과 외국인은 기관은 160만 주, 외국인은 220만 주를 샀습니다. 그러면 최근 6개월 평균치 정도 그냥 눈 딱 감고 해도 최소 9만 원대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주식은 9만 원 위로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 시청자님은 10만 원을 본다고 하셨는데 가장 소심한 에코프로의 중기 목표, 나가보는 에코프로의 기본 목표는 12만 원에서 13만 원입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흔들릴 때 예, 추가 매수 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의견 굽히지 마라. 예, 그리고 고래심줄처럼 단단히 최소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끌고 가는 의견 맞을 확률이 높은 게 아니고 맞다라고 본다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끝.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아, 종목은 저희가 하나만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잠깐만 해가지고 너무 고생한 게 있어. 한국 바이오파마 47,500원 사가지고 너무 고생을 하는데 어떤 종목이요? 하나 가지고 가시면 최소 4만 원에서 4만 2,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냥 예, 꽉 잡고 감사합니다.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잘 버티셔서 예, 수익 많이 감사합니다. 내십시오. 예. 예,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예. 아이고야. 아니, 우리 듣고 시청자님. 싶은 거죠. 추가 하나 더 듣고 나서 이렇게 과격하게 끊으시면 안 되죠. 제 생각에는 화장실에서 전화하시다가 급격하게 나가신 것 같아요. 몰래 받으신 거 아닐까요? 그게 큰 잘못도 하신 거 아닌데? 안 돼요, 안 돼. 깜짝 놀랐네요.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들이 요새는 진짜, 왜 그러셔요? 제가 전화 받으면서 깜짝 놀라는 게. 왜 놀래요? 아니, 요즘엔 연기자분들이 전화하시는 건가? 아니, 다 캐릭터가 개성들이 넘치셔가지고. 이 세상에 재밌는 사람들이 예. 참 많구나, 이 생각이 들죠. 예, 확실히 미스터 진단을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그쵸. 사실 원래 이 증권방에서 종목 진단을 할 때는 네. 대부분 뭐 얌전하거나 아주 밋밋한 톤으로 전화하시거든요. 아니, 그 격정적인 감정을 갖고 계셔도 네. 굳이 뭐 이런 짧은 상황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바로 지르고 들어오십니다. 와. 야. 그리고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요즘에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하셔서 저희가 잠깐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쵸. 한번 요청해 주실 때 한 종목밖에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 날카롭게 잘라낼 겁니다. 예. 네, 저희도 전문 진행자예요. 그러니까요. 왜 전문가인지 보여드릴게요, 저희도. 예. 자, 알겠습니다. 자, 한번 했고요. 에코프로까지 잘 좀 수익 좀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4,000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네. 일단은 일부 고점은 넘겼어요. 2,600명 돌파가 나와 있습니다. 야, 이 4천이 돼야지 방송이 네. 30분이 늘 수 있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전문가님한테 배운 게 있어요. 말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와, 이거 4,000명이라는 거는 참 오늘 같은 시장에 쉽진 않거든요. 어렵죠.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어렵죠. 저는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게 네. 안 도달하기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어요. 자, 일단 뭐 최대한 많이 모여주시는 걸로 부탁을 네. 드려보겠고요. 좋아요. 계속 종목 진단 갑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와. 이거 가야 되겠네요. 저 지금 방금 확인했는데 원래 다른 종목을 제가 알고 있었다가 네. 종목이 지금 바로 바뀌었습니다. 하필이면 아까 잠깐 나왔어요. 그 종목이 네. 또. 아니 네. 제가 채팅창에 딱 보면서 아니 셀트리온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싶었는데 네. 여러분 셀트리온 갈게요. 모멘텀 최근에 많이 나왔었죠. 정말 그 진행자들도 한참을 모르는 방송이에요. 종목이 자꾸 바뀌어요. 생리얼입니다. 예. 자, 셀트리온 은진정님께서 19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네. 10% 비중이고요. 셀트리온 현재 주가는 18만 원입니다. 사실 올 들어 셀트리온의 주가는 뭐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렇죠. 뭐 쌈바와는 좀 다르죠. 네, 20만 원은 그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너무 잘 갔다가 그렇죠. 약간 소외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황제 가보겠습니다. 옆에서 약간 빛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요. 예. 자, 전문가님, 셀트리온의 지금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이토마토 페리가 내가 아까 이 얘기했다고 내가 봤을 때는 딱 픽한 것 같아, 느낌에. 그냥 왔으니까 뭐 바로 갈게요, 여러분. 이 종목은 업종의 대표주를 상당히 선호하고 사랑한다는 얘기 했고요. 나는 성장주를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성장주를 선호하는 사람이고, 제약주를 되게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제약주를. 그리고 그 중에 셀트리온을 정말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셀트리온이 내가 이토마토에 왔을 때 10년 장기 투자라고 했던 두 번째 대표적인 주식이에요. 삼성 SDI 다음에 셀트리온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다른 주식을 비하하면 안 되니까 내가 셀트리온 갖고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 대세를 분석을 할 때 과거의 이력을 보고 그 과거의 이력도 뭐 1, 2년 정도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본 20년을 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주식의 20년간의 그 주식의 움직임을 추적 관찰한다는 얘기는 그건 거의 바이블급이죠. 1, 2년, 2, 3년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주식을 볼 때는 기본 3년, 5년, 10년, 20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셀트리온만큼 독보적인 제약주는 없었습니다. 요건 과거형. 대신 아까 내가 에코프로를 설명할 때도 같은 얘기를 했지만 셀트리온이 2020년 요 당시에 37만 원대까지 올라갔을 때는 뭔가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면 셀트리온이 그 뒤에 놀고 먹고 땡땡이거나 아무것도 연구개발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황제주 자리를 다른 쪽에 넘겨주는 거는 맞아요. 근데 셀트리온도 뭔가 노력을 했고 뭔가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1년, 2년, 3년, 4년째예요. 뭔가가 새로운 게 나올 때도 됐거나 다시 한번 주가가 용트림을 할 때가 됐다라는 판단이죠.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다른 기타 최근의 시가총액이 급격히 올라간 주식들, 셀트리온만큼 올라간 주식들이 덜어는 있겠지만은 그 호재로 인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주식은 그 호재가 시장에 반영이 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또 다른 호재가 나와야 주가의 연속성의 보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약이라는 것은요, 그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제약주는 기본 3, 4년 터울이거나 한 5년 터울의 어떤 텀을 두고 주도주의 위용을 과시를 하거나 주가가 폭발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셀트리온에 대한 역설 됐나요? 20년의 추세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1년, 2년, 3년, 4년을 자고 있어요. 모든 기술적 분석이 너무나 완벽합니다. 나는 셀트리온 내년도에 끝까지 가라고 자신있게 주장하고 싶은 대표적인 주식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등락 혼조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기술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20만 원에서 21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주가의 저항의 역할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주가가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정신없이 어지럽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닥을 탈피할 만한 강력한 힘을 줬다라는 것은 주가에 상당한 이득 모멘텀이 돼요. 대신 보다시피 거래량을 수반하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되발락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조정시 매수가 아니고 지금도 매수가 맞다라고 보는 그 정도의 주식이고요. 단기적으로 20에서 20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단기적인 저항의 역할일 수 있겠으나 나는 내년도까지 본다면 내년 연말로 갈 때 제약주 중에서 가장 해피한 제약주일 확률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줍니다. 셀트리온 이런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거요. 25만 원 이상 갈 수 있어요. 마치겠어요. 마지막에 볼륨이 작은 그 소리가 가장 강력히 들렸는데요. 그러게요. 네. 집중을 풀으시면은 못 듣습니다. 예. 네, 집중하셔야 돼요. 25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렇죠, 25. 셀트리온이 계속 쉬기만 할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항상 종목들이 타이밍이 서로 조금 엇갈리는데요. 이제는 셀트리온의 차례가 올 때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의 진단을 듣고 나니까 지금 거의 한 2,700명까지 모여 있습니다. 예. 자, 우리의 목표는 4,000. 일단은 빨리 3,000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2,700 중반 정도 됐는데 네. 그래요. 4,000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3,000은 넘겨야죠. 그리고 이걸 또 2배속으로 듣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그래요? 같은데 괜찮아요. 이거 조금 중요한 거를 할 때는 살짝 천천히 가주는 것도 그럼요. 좀 더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디가 미안해요 님이세요. 왜 미안할까요? 왜 미안할까요? 본인한테 미안한 걸까요? 자, LS입니다. 일렉트릭 아니고 LS. LS. LS 또 앞에 또 성이 또 같죠? 12만 원입니다. 12만 원. 지금 많이 밀렸죠. 지금 저런 차트가 참 많습니다. 예. LS도 여지없이 밀린 상태 15%의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 이런 게 뭐 중기라든지 단기라든지 조금만 좀 세부적인 뭐 내용도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좀 더 맞춤으로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LS가 되겠습니다. LS는 어떻게 요리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분도 지금 보면 매수가 12만 원인데 15%를 샀잖아요. 그 얘기인 즉슨 여기도 12만 원, 아니면 여기 올라갈 때 12만 원, 아니면 여기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12만 원. 여기 어딘가 이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12만 원이거나 여기 12만 원이었다면 10만 원대로 왔을 때 뭐 했냐? 네, 이 얘기 하는 거고. 만약에 이건 주식은 만약이라는 얘기를 하면 그게 원래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나는 주가의 흐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쪽에 왔을 때 추가 매수해서 여기가 12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11월 초순에 보면 11월 초순에 11만 7,500원까지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도 11만 7천원, 여기도 11만 7천원, 여기도 11만 7천원. 그죠? 요런 데서 타이밍을 놓쳐서 주가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는 아까 LS 일렉 얘기했듯이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더 흐를 수는 있어요. 주식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인해서 조금 더 주가는 흐를 수는 있으나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쪽 어딘가에서 바닥을 치고 결국은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가장 1차적인 이 주가의 어떤 기술적인 특성으로 지지 저항을 얘기를 하면 10만 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그러니까 11만 원 조금 못 미치는 정도가 1차적으로 첫 번째 저항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때 매수세가 유입돼서 조금 더 세게 올라간다면 저분이 매수하신 가격 언저리인 12만 원대가 아마도 중기적인 저항의 역할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돈이 없으면 다른 주식을 매도해서라도 나는 LS를 20%에서
25% 정도의 비중으로 늘리기를 권장하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11만 원에서 12만 원대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무진풍파 이상한 기사 어떤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끊어지지 않는 고래 심줄처럼, 그죠? 쇠심줄 이상, 최씨고집, 옹고집처럼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면 그 보상을 받지 않겠냐. 이게 나의 의견이고, VOD 나중에 찍을 주식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미안해요님께는 축하해요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변동성은 있을 수 있고 추가 매수에 대한 비중까지 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1차 10만 7,500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2차 또 매수가까지도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중기, 단기 모두 다 말씀 좀 드렸습니다. LS로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2,800명이 다 되어 가는데. 네. 자, 여러분, 4,000명까지는 뭐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3,000명은 뚫어내야 저희가 그래도 이종복 전문가님 그 나머지에게 조금 더 힌트 좀 주세요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3,000명 한번 뚫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30분이 안 늘 바에야 예. 오늘 가져갈 건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강도 높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제가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투쟁. 예. 투쟁. 그렇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미국 고용 나왔네요. 10시 반이군요. 예. 이거 해설해 주십니까? 미쳤어요? 내가 이 인원 갖고 해설해주게? 일단 3,000명 넘겨보세요. 혹시 알아? 이따 다음 주 시장 전략할 때 이거 실시간 얘기해 줄지요? 대신 문제 없네? 뭐가 문제인데?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이미 다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참 이게 말과 또 진짜 하시는 게 또 달라요, 우리 전문가님.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지표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지표인데 괜찮네? 요 정도의 느낌을 좀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3,000을 여러분 만들어 주십시오. 예, 자 3,000명 빨리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따가 시장 전략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아까 못한 이야기에 대한 힌트를 좀 그럼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합니다. 자, 그럼 계속 종목진단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명랑한 목소리로 받아주셨는데, 자, 오늘 어떤 종목이신가요? 말씀하셔도 네. 돼요. 네, 종목 말씀해주세요. 카카오. 네. 카카오. 카카오. 아마도 이 카카오 보유하신 분들은 평균 단가가 다들 높으시던데, 혹시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78,500원 30%. 시청자님, 더 가야 되는데. 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네, 고생하셨네요. 한 4년 된 것 같아요. 이거 2년 넘으셨죠? 한 4년 된 것 같은데요. 4년 이요? 와, 야, 김장김치도 이렇게까지 오래는 안 묵히는데 고생하셨네요. 제가 뭐 긴 말 하진 않겠습니다. 그 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시청자님. 4년 전 그 네, 시절. 많이 마음고생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고생하셨어요. 게다가 내려올 만큼 내려왔을 때 바닥인가? 또 다시 내려오고. 가. 예.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그래서 전화 주신 거죠. 반등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네. 이번에 또 배신을 하게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될 거예요. 진짜 앞날이 네. 궁금합니다. 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전문가님, 카카오입니다. 정말 온 국민의 애증의 종목. 애증이죠. 요즘에 반등이 정말 빠르던데 이거 이번엔 좀 믿어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토마토 페리가 지금 정신이 지금 설악산에 가 있는지 오대산에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심악산은 안 가 있을 테고. 시청자님의 어떤 그 고생, 비중, 마음은 흔들립니다. 시청자님 혹시 몇 학년이세요? 6학년 5반이요. 6학년 때고 주식하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횟수는 조금 오래됐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혹시 주겠어요. 예. 이 말투가 좀 네. 중간 지역이십니까? 예, 여기 천안이에요. 천안? 네. 천안 삼거리 그 천안? 네.
그 병천 가까운 동네잖아요, 거기. 맞아요. 나 청주요? 아니, 성주 아니고 천안. 아니, 나는 청주라고. 아, 예. 증평 알아요? 증평? 예. 나 증평 토백이에요. 반갑습니다. 같은 이걸 충청도네요. 어떻게. 사실 저는 카카오를 안 보는 주식인데요. 근데 카카오가 돈 건 맞아요. 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았다는 얘기는 머리가 도는 게 아니고 추세가 돌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또 천안 분이시고 초보자시고 한 3년 이상 고생했으니까 내가 한번 해드려 볼 테니까 3년 이상 고생했으니까 1년 정도 더 갖고 가는 건 일도 아니시겠네요? 그쵸? 기술적으로는 조만간에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습니다. 그치만은 이거 30% 들어갔기 때문에 더 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혹시 여유 자금이 있으세요? 여기 잡으면 턱턱 끌어서 다 2차 전지에 묶였어요, 지금. 아유, 그럼 2차 전지도 복 받을게요. 근데 저는요, 너무 머리 꼭대기서 샀어요. 깨서 사가지고. 그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닙니다. 방송에서 이 사람아. 자, 얘기해 드려 볼게요. 카카오라도 살려야죠. 카카오가 살아난다는 거는 2차 전지는 더 살아나요. 저는 그런 의견 드리고요. 네. 1차적으로 기술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내년 쪽으로 가게 되면은 6만 원 언저리까지는 10개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6만 원 언저리까지는 10개는 올라갈 수 있고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까지 올라가기를 바라신다면 약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약간 더 인내를 하시게 되면 딱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 언저리인 8만 원 내외까지는 장기 투자 매력 있는 게 맞아요. 내가 카카오를 안 보지만은 기술적 특성과 최근에 기관 외국인의 어떤 동향 등 그쵸? 예,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 6개월치로 놓고 보면 카카오는 보시면은 기관 외국인은 양매도예요. 시청자님들 보시면 11월 달까지만 놓고 보면 근데 이것을 1년으로 놓고 보면 갑자기 외국인들은 400만 주를 샀고 기관들은 500만 주를 쓸어 담은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정도로 쓸어 담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형주나 업종 대표주의 기대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곱하기 2배를 해주면 기본 더블 이상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저점에서. 그러면 그게 요 고점을 넘어가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 기본 중에 기본. 이건 실시간으로 들으신 분들은 행운인 거예요. 카카오. 내가 안 보는 주식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실력과 수급 법칙을 고려하여 고점에서 빠진 폭과 이분이 고생한 걸 감안해서 8만 원 언저리까지 가지고 갈 만한 주식임에는 틀림없고 최근래 2년 중에는 주가 흐름이 가장 강력하게 반등을 줄 수 있는 힘을 보이고 있다. 요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이 정도면 답변이 충분히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아주 이 목소리도 너무 고우시고 앞으로 네. 또 손실 많이 줄여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소장님. 시원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전문가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대신 시청자분한테 네. 이게 한 7, 8만 원대로 만약에 이제 내년에 올라가면 이제 더 좋은 주식 찾아보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정말 오랫동안 손실이 커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게 4년이면 무조건 수익까지 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시겠지만 그럼요. 적정선에서 뭐 갈아타면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다양하게 좀 마음을 열어놓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장 대응도 재밌어요. 예. 네, 자 우선은 다음 종목은 저희가 없습니다.
네. 차이는 없이 우리 1부 때 좀 들었던 것도 있고 예. 지금 몇 분 정도가 모였을까요? 지금 3,000명 다 돼갑니다. 3,000명 다 돼가나요? 예. 자, 전문가님 아직 3,000명에 조금 못 미치는데 그 아까 전에 그 말씀을 해주셨던 그 경제 지표 이것부터 좀 해석을 좀 해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 그렇게 가벼운 사람 아니요. 에이, 전문가님. 자존심 문제 이건 자존심이지. 3천도 안 됐는데 내가 이 엄청난 지표 해석을 하라고요? 아, 그럴까요? 아, 그러면 잠시만요, 여러분. 시간 조금만 들을 테니까 조금만 더 모여보세요. 한 3,000명 정도는 모여야 네. 우리가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볼, 그리고 이종보 전문가께서 신나게 리스크 걸고 사활 걸고 말할 여력을 드려야죠. 명분을 줘야죠. 아니 뭐 사활까지는 아니고 약간 흥이죠. 예. 아, 약간 그렇죠. 그 여흥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 영화 제가 좋아하는 범죄와의 전장에서도 그 명대사 있잖아요. 어떤 겁니까?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명분을 만들어 드려야죠. 요즘 뭐 방송 지출을 한 다음에 이제 또 영화계로 갑니까? 나쁘지 않았죠. 괜찮은데요? 이런 대사도 종종 심지어 쳐보겠습니다. 충청도인데.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게 떠드는 동안 저희가 네. 이제 50명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2,970명까지 채워졌고요. 그렇죠. 30명은 금세 채워지겠죠? 그렇죠. 전국에서 3,000명 돌파할 걸 미리 예견하신 모양이에요. 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세요. 자,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지표. 많았던 날인데 그렇죠. 이런 날 도움되는 한마디 안겨주시죠. 예, 뭐 지표 얘기서부터 슬쩍 갈게요. 지금 3024 나왔잖아요. 근데 나는 사실 4천 넘기를 바랬는데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우선 지표 보다시피 1차적으로 이제 이따 0시에 뭐 이것도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이어지나요? 지금부터는 내 프리타임이에요? 이거 환율이 이어지는군요. 여러분, 지금 미국 지표가 나왔고, 지표가 저렇게 좋게 나왔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야간장에 달러도 이건 역외 환율은 지금 실시간으로는 반영이 안 되지만은 여러분 달러가 지금 꺾이고 있어요. 저쪽 화면으로는 있어요. 지금 현재 이종복이가 말하는 시점에 역외 환율의 역외 시장에서 달러가 105.5달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105.48달러로 밀려 내려가고 있거든요. 보다시피 달러가 밀려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주면서 채권도 떨어지고 있고요. 국채 수익률도 떨어지고 있고요. 역외 환율이 1,416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표 하나만으로. 이렇게 되면은 주말간에 이제 약간의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이 같이 약간 누그러지거나 주말간에 어떤 이런 급격한 어떤 없으면 그런 게 사실 여러분 계엄이라는 단어를 실시간으로 봤어요.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이 내가 20년 전문가를 하면서 원래 그런 단어가 되게 주식시장에는 예민한 겁니다. 근데 그런 단어가 실시간 장중에 나왔어요. 실시간으로 장중에 나왔으면서 그런 단어가 나오면서 이 우리나라 환율이 1,430원대로 급등했다가 지금 윗꼬리를 달고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식시장이 안 무너지겠다라는 반증을 주기에는 너무나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지표도 상당히 어떤 우려 수준을 뛰어넘는 지표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미국장은 최근에 올라간 폭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다소간의 흔들림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치만은 우리나라 시장은 다음 주에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급락으로만 가지만 않아도 적절하게 소폭의 마이너스권으로만 움직여도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에요. 다음 주는. 그래서 지표 이 정도면은 파월 의장도 안심할 정도. 그죠?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을 정도의 수준의 지표로는 나왔네요. 그죠? 예, 그래서 쐈어요, 지금. 그렇지만 미국이 연속적으로 급등하기에는 그동안에 올라간 폭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안 빠지기만 해도 된다라는 의견 놓고요. 지금부터 아까 이종복이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어떻게 이어갈까요? 우선 다음 주 시장 전략을 간략하게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지금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좀 이어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다음 주 시장 전략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강조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해외 시장은 신고가, 독일의 신고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유럽도 ONLY는 그냥 ONLY 영어 쓰려다가 나 조선 사람이고 대한민국 이종복이라 ONLY는 그냥 한글로 썼네요. 대신 USA 정도는 미국 사람들도 보라고 그냥 USA 그냥 영어로 썼어요. 유럽도 only USA의 피해 국가입니다. 근데 이 유럽이 최근 3, 4일 이전에는 유럽도 약세를 줬었어요. 근데 최근 3, 4일 사이에 달러가 꺾이고 10년물 채권 금리가 약간 꺾이면서 유럽도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달러 및 채권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환율은 널뛰기. 이거 그냥 발음하는 대로 그냥 쓴 거예요. 뭐 어법 무시했어요. 나는 어법 무시, 문법 무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맨 앞에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치적 불확실성 혹은 USA 프레지던트가 이야기하는 관세 등의 불확실성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은 시간 지나면은 보세요, 여러분. 정치적 불확실성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대신 뭐가 문제인 거냐? 그건 내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정치적 불확실성은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은 해소가 되는데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고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원래 환율이 불안하면 외국인 매도세 출회에 자금 이탈 우려가 무서운 거. 이거 진짜 얘기 많이 했거든요. 오늘도 또 얘기해요. 근데 내가 왜 이걸 강조하는 거냐? 자, 여기서 잠깐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정치적 불확실성 환율 관련해서 얘기했던 게 여기 보면 몇 개가 있는데 적어도 이종복은 지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 11월 초순. 그러니까 USA 프레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딱 되는 그 순간 보이시죠? 11월 6일, 11월 11일, 11월 13일 달러 강세 원화 약세로 외국인 매도가 촉발될 수 있는 리스크가 제일 무서운 것 하면서 이미 얘기 다 들어가 있고 저 정도는 꿰뚫어 보고 있었단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에 와서 껴맞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또 왜 얘기한 거냐? 오늘 장중에 계엄이라는 단어나 이런 단어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주식과 선물 시장에서 이들이 보인 행적을 중시 여겨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는. 보다시피요. 외국인들이 주식은 팔고 있으나 매도 규모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월 3일은 5천억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서도 12월 3일 날 5천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계엄이라는 단어나 이런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렸는데 기껏 매도한 금액은 2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이들은 3,280억을 샀습니다. 이게 놓여진 팩트입니다. 이런 걸 근간으로 이런 걸 기초 삼아 시장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에 휘둘리거나 이 마테이가 갔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 끝났네 막 이런 얘기 우리는 함부로 안 해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 자체는 그만큼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결국은 주워 담은 건 누구예요? 결국 주워 담은 건 저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바라보라는 거죠. 다만 현금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힘든 건 이해는 해요. 인정을 해주고. 그렇다고 함부로 손가락 놀리지 말고. 그죠?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은 함부로 손가락을 놀리거나 막 그렇다면은 오히려 2차 전지를 나쁘게 얘기하고
반도체를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막 이런 자들한테 그걸 놀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내가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이번 주를 기준으로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날을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빠진 게 어딥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빠진 것은 최근 내로 따지면 방산주, 그죠? 그 다음에 화장품주, 그 다음에 조선주는 오늘 꼬리를 달았지만 일부 뒤늦게 올라갔던 한화 쪽이나 뒤늦게 올라갔던 조선주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틀 내외 KB금융 같은 거, 금융주들, 걔들이 훨씬 더 단기간에 공포스럽게 빠진 거예요. 그쪽이 더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그쪽은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삼성전자 반등이 없거나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주가 약하거나 2차 전지가 반등을 주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시장 자체가 죽는 겁니다. 주식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걸 비하하면서 오히려 기회라고 한다? 앞뒤가 안 맞죠? 내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고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를 막 역설하고 막 2차 전지를 좋게 얘기한 것은 2차 전지를 좋게 볼 때도 있는데 주식 시장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를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시장과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세요, 여러분. 7월 26일 타이밍도 우리나라는 2차 전지 말고 갈 거, 2차 전지 말고 갈 거 없어요. 2차 전지 안 가면 장 나락간다고 했죠. 결국은 2차 전지가 못 올라갔어. 장 나락갔잖아요. 아시겠습니까? 2차 전지를 까는 애들은 방송에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진짜 의견이에요. 2차 전지가 안 가면 장이 그냥 없어진다니까. 자, 두 번째 여기 보실래요? 8월 21일 타이밍부터 보면 지수가 조정을 받을 만한 자리에 오면 2차 전지가 받쳐줘야 하는 것은 필연. 지수가 올라가는 사이클에 같이 갈 때는 세게. 대신 이쪽이 세게 못 가면 지수도 세게는 못 갈 수 있어. 2차 전지가 이렇게 지수가 위험하고 지수가 거시기 할 것 같을 때는 어디선가 짱가처럼 반드시 등장. 요 날짜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2차 전지의 평균 목표 수익률은 기본 40%, 중소형주는 80에서 100%라고 얘기했습니다. LG에너지서부터 이쪽 대형주들은 저거 이상 올라갔고요. 삼성 SDI나 포스코 퓨처 정도는 요거보다는 덜 올라간 건 인정. 그렇지만 어쨌든 기술적 반등 수준의 기본 목표 수익이라는 걸 정해주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얘기하기 시작한 게 9월 달이거든요. 그러면 8월 말에서 9월 달이 2차 전지가 자체적으로도 상승 가능하고 2차 전지가 시장을 받쳐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잖아요.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내가 생략은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주식 시장이 이렇게 약세를 줄 때, 주식 시장이 약세를 줄 때 분명히 이거 하나만 보시면은요. 주식 시장이 약세를 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 LG에너지서부터 요 2차 전지 몇 개를 보면요. 분명히 주식시장 약세를 줄 때 이쪽은 올라간 게 틀림없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의 역할론을 강조한 게 8월 중말순 때부터였잖아요. 종합이 370대에서 330대로 급락을 할 때 2차 전지들이 올라가면서 지수 버텨주게 역할했죠. 그리고 종합이 올라갔다가 다시 9월 중말순 때로 올 때도 시장이 위태위태할 때 어쨌든 2차 전지가 버텨준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요 역할을 요번에도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줄 때 얘네들이 올라갔었으면은 더 좋았을 거란 얘기 한 거죠? 그쵸? 예.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와 2차 전지 등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약했기 때문에 지수가 밀린 거지. 삼성전자와
시가총액 2차 전지 때문에 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주식시장을 버티게 해주려면 반드시 2차 전지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역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치만 이제 여기서는 패가 약간 바뀐 게 있어요. 조선주나 기타 어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금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어야 해요, 여러분. 그들은 다음 주에는 언제든지 기술적 반등이라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왔어요. 낙폭과대, 단기 낙폭과대에 걸린 거예요. 대신 조선은 추세 상승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주식입니다. 조선 쪽은 추세 상승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주식인데 기타 종목은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을 노리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보다시피 외국인들은 저런 상태로 놓고 보면 주식과 선물을 팔아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매도한 것을 제외하면 외국인들은 현물 수급은 빠져나간 게 없고요. 선물도 매수 우위입니다. 근데 문제는 불확실성이라고 했잖아요. 요걸 갖고 이쪽으로 갈게요. 현재 상태까지 우리가 시장의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12월 만기일은 시장이 하락을 하면 외국인들은 더 박살나는 구조입니다. 하락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자들이 강한 상방을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다소간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소간의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항상 이 정도 시점이면 이게 제일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제일 무서운 얘기예요. 항상 지금과 같은 시점이면 내년도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12월 만기일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내년도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정책 수혜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연말 연초 기대감으로 시장을 이끌어가야지 되는 게 정상적인 시장의 판이거든요. 근데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안 들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아, 시간 1분 남았다고요? 아, 이럴 때 한 5분 더 가도 되는 거 아니요? 중간에 끼어들어와서 이거 리듬도 끊기네. 자, 여러분 항상 이 정도 시점이면은 어쨌든 좌우당간 내년도에 기대감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정치적인 혼란이 그 기대감을 일단 지금 차단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지수가 밀린 이유가 명확하죠. 주식시장은 말입니다. 다른 거 다 제끼고 주식으로만 얘기하면 불확실성에 의해서 밀리는 것이 제일 위험한데 지금은 그 불확실한 게 너무 시장에 너무 막연하게 너무 팽배하게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죠. 이건 시간 지나면 무조건 해결돼요. 역사가 그랬어요. 역사가. 증권 역사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이 약한 게 너무 명확한 게 장점이 될 거예요. 혼란스럽고 불안하지만은 너무 명확한 요인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년도에 어쨌든 이 정치적인 불안이 어느 정도 안정권을 찾아가면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가 이제 랠리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 없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늦게 온 어떤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내가 말이 길은 것도 있고 우리 충청도는 말이 길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삼성전자 필두 반도체 2차 전지 단기적으로는 이쪽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반등 나오나 안 나오나 보세요. 그 다음 주 후반 급락한 AI 로봇 등의 성장주 플러스 제약 조선 심지어는 방산도 기술적 반등권에 위치했다. 대신 마음속에 얘기할게요. 화장품 등은 아직 멀었어. 아시겠어요? 실질적으로 더 많이 빠진 것은 누차 강조하지만 다른 쪽입니다. 2차 전지는 이런저런 요인으로 이런 요인으로 모든 걸 통틀어 봐도 맞고 틀리고는 내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은 지나야지 확인이 되죠. 왜?
지금 당장 추세적으로 약해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매수세가 실종이 됐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올라가? 그죠? 길게 보는 해안, 차분하게 보는 냉정함, 여러분들한테 주장하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신의 한 수에서 부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이 지독하게 어려울수록 그렇죠. 여러분께 드릴 말이 이렇게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주신 우리 이종복 전문가님 보내드리기 싫지만 보내야죠. 그렇죠. 시간이 압박이 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를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꼭 좀 기억해 주시죠. 이런 불안감 좀 많이 좀 주말에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